안녕하세요. 보험 카운슬러 김쌤입니다. 보험 가입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굳이 이런 것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손! 이분들 마음 한편에서는 찜찜함이 꿈틀대고 있을 텐데요. 그 찜찜함이 찜찜함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, 만약에 이 찜찜함이 보상은커녕 강제 해지라도 될 수 있다면 아주 큰일인데요. 저는 이 찜찜함을 찜찜함으로 마무리를 지어드리고자 오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40대 여성이고 현재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보니 저 역시도 보험에 대한 니즈가 좀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. 때마침 기존에 가입하고 유지하던 보험회사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. 기존 보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번 참에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십시다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설계안을 좀 보내달라 했더니 제안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보험료도 좀 적당했던 것 같고 보상 내역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선 이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고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민감하기는 한데 조금 정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록을 조금 남겨놨었어요. 3개월 동안의 병원 단위 이력은 없습니다. 물론 그 사이에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좀 하기는 했어요.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제가 아버지 간병을 하다가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낮에 잠을 자기가 어려워서 그 수면제를 좀 먹었어요.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이게 한 3번 정도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한 37알 정도 처방을 받은 것 같아요. 37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한 열을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다 버리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를 이렇게 고지사항을 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 실제 먹은 거는 열흘, 처방받은 건 37일. 그러면 실제 먹은 게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. 자,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저는 보험을 계약을 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보험은 역시 해지를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친구한테 자랑을 좀 했어요. 나 이런 설계사님한테 이렇게 좋은 상품 보험 가입했다. 너도 상담 한번 받아봐. 이렇게 했더니 이미 같은 회사에 다른 설계사가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, 더는 얘기 안 할게. 그분한테 관리 잘 받아 하고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고지사항에 이 처방받은 날짜가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런데 친구도 아닐 텐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 담당 설계사한테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역시나 처방받은 날짜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제 관리자한테 관리자님 바쁘시고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. 한 번만 재심사 요청을 할게요. 아무래도 처방받은 날짜로 심사를 넣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담당 설계사는 이 내용을 재심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. 왜? 내가 한 게 맞다라는 자존심에 의해서죠. 그래서 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. 왜? 나는 나중에 보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게 자꾸 커졌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하지. 그래서 이 친구 설계사한테 요청을 했어요. 제가 죄송한데 보험을 가입을 할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재심사 한 번만 받아주시겠어요?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주셨어요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처방받은 날짜로 고지를 했더니 부담보는 아니고 할증이 좀 붙었어요.
할증이 크게 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증이 붙었어요.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관리받고 있는 이 상담사한테 받은 보험 안에서는 제가 혹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. 이분은 지금 내 심사를 넣었을 때 할증이 붙었다. 그런데 선생님한테 받은 건 할증이 안 붙었다. 그런데 나는 할증이 붙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 재심사를 넣어달라. 그런데 끝내 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속상함과 불안감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블로그가 보였고,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현재 담당자는 전화도 잘 받지를 않고 회사에 전화를 해도 자꾸 이상한 핑계만 대고 자꾸만 저를 안심을 시켜요. 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고민을 좀 했어요. 솔직히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. 설계사가 안심을 시켜드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런데 안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 케이스를 만들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. 불면증에 의한 수면제. 이거는 사실 불면증에 왜 생겼는지부터가 문제가 돼요. 스트레스거든요, 대부분.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은 곧 약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, 이 스트레스가 암으로 될 수도 있고 뇌혈관 질환으로도 갈 수 있고 심혈관 질환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할인, 할증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입이 됐다면 회사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대신에 보험료 조금만 더 내라,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 할인, 할증 뭐 아무것도 없고 부담보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계속 싸우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빨리 철회하고 다른 회사에 좋은 상품에 뭐 다시 가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?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. 대신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더 이상 길게 싸워봐야 고객님만 힘드시다. 그러니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, 암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라는 것 자체도 있고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보험회사를 바꿔서라도 빨리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기는 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. 앞으로 저도 이거에 대한 결과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 이것 때문에 내 나중에 보상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지켜보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좀 하고 있고 보험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?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조금 기다려질 수도 있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감동을 준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